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세포 분열에 대한 모든 개념을 다 배웠기 때문에 세포 분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 분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있고요.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은 또 감수 1분열과 2분열로 나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러한 파일을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똑같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든지 인쇄를 해서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선생님 영상을 같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내가 얼만큼 암기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이걸 이제 인쇄해서 그냥 백지 쓰기를 하듯이 빈칸을 채워보는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각각의 단계별로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DF 파일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기부터 말기까지 총 5단계가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에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칸에 해당하는 특징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간기에서는요, 어떤 특징이 가장 중요하죠? 네, 바로 유전물질이 복제돼서 양이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가 커지죠? 그리고 우리 염색체가 풀어져 있는 상태를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염색사라는 용어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기에서는 염색체가 풀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에서는요, 핵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방추사라는 친구가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치만 이 방추사가 주는 역할이 있죠. 나중에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염색체를 반으로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기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염색체로 뭉치게 되면서 이제 염색체를 본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전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기는요,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되죠? 자, 그리고 이 염색체에 뭐가 달라붙느냐? 방추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자, 후기에서는요, 염색 분체가 쪼개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기 단계에서는 이제 다시 뭐가 등장하냐면 핵막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핵막은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 핵막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기게 된다, 2개의 딸세포가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로는 2개의 딸세포가 생기고요. 자,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해보면 유전물질 복제돼서 양이 2배로 늘어난다. DNA가 복제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리고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 전기고요. 중앙으로 배열되는 거 중기. 자, 그리고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이동하는 게 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말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감수 1분열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1분열 간기입니다. 감수 1분열은요, 체세포 분열이랑 간기에서는 똑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꼭 아시기 전에 뭐냐면 간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긴 했지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분열기 전에 간기가 존재한다라고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감수 1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간기가 먼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열할 준비가 다 됐어. 그럼 이제부터 감수 1분열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유전물질 복제됩니다. 세포 크기 커지고요.
자, 왼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1분열 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 공통적인 특징은 그대로 적어줄게요. 핵막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방추사가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염색사, 염색체가 똑같습니다. 염색체가 등장하는데요. 염색체로 응축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만든다?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근데 그 친구들끼리 결합을 해서 붙어 있는 걸 우리가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가 염색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상에서. 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중기에서 배열되는 거는 누가 배열되는 거죠? 그쵸? 결합한 상동 염색체가 배열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생님 필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가 염색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방추사가 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찢어지는 거죠? 그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걸까요? 그쵸?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사실은 후기라는 단계에서 이제 염색체 수가 반으로 확 줄어든다기보다는 말기까지 이제 다 끝나고 세포질 분열이 다 일어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두 개의 딸세포가 우리 분열 전이랑 비교했을 때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상동 염색체가 양쪽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기는 똑같아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2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감수일 분열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전물질 복제돼서 양이 2배로 증가되는 거 똑같습니다. 간기에서. 자, 그런데 이때 전기에서 염색체가 등장하긴 등장하는데요. 그 염색체가 등장한 이후에 모양이 똑같은 애들끼리 또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전기에서 일어나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결합한 친구들이 가운데 배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양쪽으로 쪼개져서 결과적으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쵸. 감수 1분열의 결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그쵸. 바로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감수 2분열은 간기가 없어요. 간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감수 2분열의 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핵막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전기 단계에서의 특징들 아시겠죠? 그리고 방추사 등장. 자, 방추사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이제 염색체가 풀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염색체가 풀렸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는요, 가운데로 배열되고요. 이때는 그냥 염색체죠. 이가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뭐가 이동을 하느냐? 그쵸. 얘는 다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후기 단계를 살펴봤을 때 염색 분체가 이동하는 친구들은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2분열이에요. 자, 그런데 감수 1분열에서는 누가? 상동 염색체가 분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핵막이 등장하고요.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포질이 분열돼서 이번엔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거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가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있던 모세포 1개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2개고요. 걔네가 또 각각이 2개씩 쪼개지니까 총 4개의 딸세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포 분열 총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요 각 단계를 암기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시험 문제는 거뜬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